학점은행제를 알아보다 보면 학습 설계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학습 플랜을 잘 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학습 설계가 정확하게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안 하고 시작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는 왜 필요한지, 잘하면 뭐가 좋고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딱 5분 안에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점 플러스. 먼저 학습 설계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설계는 쉽게 말해서 여행 계획 같은 겁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무작정 출발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디로 갈지, 며칠 동안 갈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숙소는 어디로 잡을지, 예산은 얼마나 쓸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웁니다. 학습 설계도 비슷한데요. 학점은행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아주 긴 학위 취득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교처럼 정해진 학년,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졸업 루트가 있지는 않은데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목표로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지, 온라인 강의는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활용할 수는 있는지, 전에 다녔던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는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학습자 등록과 학위 신청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직접 계획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학습 설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그 목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도착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설계는 단순히 이 교육원에 등록을 하세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지에 맞춰서 전공, 과목, 학점, 기간, 자격증, 독학사, 행정 절차까지 전체 경로를 한 번에 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 플러스. 하지만 학습 설계와 여행 계획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여행은 계획을 조금 잘못 세우는 경우에 예상치 못한 장소를 가보게 된다거나 돌아가는 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하는 정도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추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다릅니다. 학습 설계를 잘못 세워서 필요 없는 과목을 듣게 된다거나 들어야 하는 과목을 놓치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추억이 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과 비용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일단 시작해보고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학점 플러스. 그렇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반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될까요? 학습 설계를 잘하고 시작했을 때의 이점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떻게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설계를 잘했다는 건 내 목표에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학점을 채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강의를 듣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학습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무턱대고 강의를 신청했다가 1년이면 끝낼 수 있는 과정을 1년 반에서 2년까지 끌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강료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을 더 쓰게 되고, 그만큼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편입, 이직 같은 계획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단순히 강의 몇 과목을 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돈도 더 쓰고 내 시간도 더 쓰고 내가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목표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학습 설계는 내 돈과 시간 그리고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점 플러스. 두 번째는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학점은행제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항상 그 계획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독학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시험 일정을 놓칠 수도 있고, 일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 수강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한 가지 루트만 생각을 하고 짠 계획이라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잘 짠 학습 설계는 처음에 정한 계획 하나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루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자격증을 활용하기로 했다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두기 때문에 변수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준비된 다른 대안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학습 설계는 이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계획이 가장 좋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까지 포함된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학습 설계를 잘하고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큰 손해 없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학점 플러스.
정리하면 학습 설계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빠른 과정 하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필요한 과목과 기간을 정확하게 잡고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대안까지 준비해두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가장 빠른 과정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분들이 진행하면서 체감을 하게 될 난이도까지 고려를 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설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전문가에게 내 상황에 맞는 학습 설계를 먼저 받아보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믿을 만한 학습 설계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남겨둘 테니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문의 주신 분 상황에 맞춰서 무료로 학습 설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